그런데 어떻게 검찰에서 압수수색 신청을 한 것에 99%를 법원이 발부해 준다 그러면 법원의 견제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과연 법원이 검찰 편에 서야 될까요? 국민 편에 서야 될까요? 아니 그 강제 처분인데 그렇게 마구제비로 그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해집고 다녀도 되나 싶습니다. 이제는 언론상의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이런 단어가 아주 보편적인 일상화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몇 년 만에 우리 사회가 정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국민들에게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후보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죠. 기본권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되고 특히 검찰과 달리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영장 발부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네, 90%가 훨씬 넘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각까지 포함하면 99%까지 됩니다. 그거 아시죠? 예, 예, 알고 예.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인정했지만 판사라는 것이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장주의 원칙의 수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검찰에서 압수수색 신청을 한 것에 99%를 법원이 발부해 준다 그러면 법원의 견제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 저런 통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령 검찰이 얼마나 엄격하게 신청을 하는지 뭐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좌우되지만 어쨌든 저 수치만 놓고 보면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뭐 제가 법원을 떠난 지가 매우 오래됐고 현재 압수수색 영장이 어떻게 발부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퍼센트도 놀랍지만 청구 건수가 최근 6년간에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발부 건수도 따라서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건수가 많으면 퍼센트는 떨어지는 게 확률에 있어서 통용되는 법칙 아니겠습니까? 최근 5, 6년간 압수수색 신청이 2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퍼센트는 전혀 안 떨어져요. 거의 5, 6년 전과 똑같은 99%의 발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을 텐데 검찰의 압수수색 발부 신청에 법원이 이렇게 영장 발부를 거의 100% 해준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거는 정말로 기본권 수호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대법관의 후보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 영장의 남발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저 높은 통계의 배경을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추측을 해보자면 또 이제 영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특히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 기각과 발부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기각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현재 대법원에서 그러면 조금 더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대면 심리권 제도를 도입하는 그 규칙 제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각에 대한 부담감은 검찰에 대한 부담감이고요.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라는 부담은 국민에 대한 부담입니다. 과연 법원이 검찰 편에 서야 될까요? 국민 편에 서야 될까요? 예, 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을 그렇죠.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법원에 있어서의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심각하게 대법원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약형 기준을 대법원에서 만들듯이 저도 뭐 이것이 기준을 만들 만한 대상이 되는지 그런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법관이 되시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과 동시에 발부가 되는 이 부분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근데 이 명심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또 하나 놀라운 거는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 형사사건이 늘어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접수 현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5, 6년 전과 똑같이 거의 150만 건 대동소이합니다. 형사사건은 대동소이한데 검찰의 압수수색 청구 그리고 법원의 발부는 2배가 늘어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통계만을 보고서라도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균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네, 정말로 좀 심각한 고민을 아니할 수 없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후보자님은 제가 보기에도 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고 또 실제 신분은 그분들과 함께할 신분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수자를 위한 마음을 함께 했던 그 모습이 구석구석에 묻어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셔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게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이 남발 좀 반드시 막아주시고 설령 잘못 청구된 영장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과감하게 검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편에서 기각할 수 있는 그런 좀 법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의원님의 그 따뜻한 격려와 조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사실 지금 뭐 남발되는 건 물론이고 발부해도 그 너무 망라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뭐 대상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뭐 계좌 추적 특히 계좌 추적의 경우에는 너무 망라적이에요. 다 뒤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강제 처분인데 그렇게 마구제비로 그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해집고 다녀도 되나 싶습니다. 이거는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보다도 이걸 그냥 별 감각 없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대로 발부하는 그 습속에서 여전히 제가 초선 때 법사위원 할 때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계좌 추적 뭐 이런 등등을 언론이나 뭐 등등을 이렇게 보고 뭐 실제의 사례들을 전해 들어 보면 막 그냥 뭐 온갖 거를 그냥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다 막 해집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거기도 그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정해서 그 공권력을 강제 처분력을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그 많은 그 국민들 수사의 대상이 된 분들의 원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대법관 후보자들도 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고 있고 뭐 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예. 저는 뭐 위원장님도 그렇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 바로 정보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을 개정한다면 정보보호에 대한 기본권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말씀하신 그런 정보에 관한 기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장면이 특히 휴대폰 또는 계좌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한 부분은 법조계 그리고 법학회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